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줄지, 안 줄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지 오늘 그 힌트가 메르님 글에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을 미국이 제한할 수 있다는 글을 이전에 썼었습니다. 과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일본식으로 현찰 입금할 수 없다.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미국이 돈을 쏘면 통화 수합을 체결해 주겠다고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돈을 쏘면 불확실한 약속을 담보로 현찰을 넘겨주는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패가 꼬인 것 같다. 한미 통화 수합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통화 수합 후 요청. 미국은 부정적. 네, 미국이 통화 수합을 먼저 제안할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의 여건은 그냥 상관없나 봅니다. 현찰이 없는데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아무튼 그렇게 한국이 제안을 했고 미국이 부정적이라는 기사입니다. 즉 반대의 상황인 것이죠. 일단 통화 수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한국은 8개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캐나다 이렇게 있습니다. 2023년 12월 한국은 일본과 3년짜리 통화 수합도 추가했습니다. 보통 통화 수합은 해당국 화폐와 바로 교환하는 방식인데 일본과 통화 수합은 원화를 달러로 교환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엔화보다 달러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죠. 일본은 소득은 없지만 과거 벌어놓은 재산이 많은 청담동 꼬마 빌딩 주인 할아버지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무역 수지에서 매년 적자가 나지만 해외 자산에서 달러가 들어와서 경상수지 흑자가 나는 그런 국가입니다. 원본은 원화도 별로 필요가 없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계속 유입되니 사실 원화나 달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은 통화 수합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체결해 준 것입니다. 외교에서 공짜는 없고 균형을 맞추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통화 수합에서 이득을 얻어냈다면 무엇인가 다른 쪽에서 비용을 지출해서 균형을 맞췄을 것입니다. 통화 수합을 한국과 체결한 나라는 캐나다, 스위스, 중국, 호주, UAE,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이 추가되어 9개국이 되었습니다. 미국과는 2021년 12월 만기가 돌아온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수합이 연장되지 않아서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화 수합은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것이죠. 어떤 영향이 있는지 튀르키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 21일 한국은 튀르키예와 3년짜리 통화 수합을 체결했습니다. 튀르키예와 통화 수합을 체결한 이후 리라화는 3년간 꾸준히 우하향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175억 리라와 2조 3천억 원을 교환했는데 2조 3천억 원과 교환한 175억 리라의 가치가 무려 7천억이 되었습니다. 2조 3천억에서 7천억이 된 거죠. 7321, 거의 3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조 3천억 원의 원화를 넘겨주고 받은 리라와 담보가 7천억 원이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023년 8월에 튀르키예와 체결한 통화 수합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계약 기간 만기가 돌아와서 계약을 종료하면 튀르키예에게 175억 리라를 주고 2조 3천억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튀르키예가 원화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달러를 원화를 환전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가 달러를 가져와서 통화 수화풀을 종료하기는 힘들죠. 현재 우리나라가 달러를 못 주고 있는 형국이랑 같죠. 만약 튀르키예가 돈을 갚지 못하고 디폴트를 선언하면 한국은 2조 3천억 원을 이미 줬기 때문에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12일 튀르키예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계약을 3년 연장했다는 발표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나온 이유입니다. 상환이 힘드니 리라와 담보를 더 잡는 방법으로 연장한 것입니다. 미국도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8월에 2조 3천억 원과 175억 리라를 교환했습니다. 2024년 2조 3천억 원과 560억 리라를 교환했습니다. 3년 만이죠. 현재 환율 수준으로 계산해서 리라와 담보를 385억 리라를 더 받은 것입니다. 이거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받게 되는군요. 여기에서 감안할 부분은 통화 수합을 해서 해당 통화를 쓰면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는 점입니다. 튀르키예가 2021년 8월에 2조 3천억 원을 바로 출금해서 달러로 환전했다면 당시 환율로는 20억 달러를 가져갔을 것입니다.
2024년 8월 3년 전에 1144원이었던 환율이 지금 1364원으로 변했습니다. 2조 3천억 원으로 20억 달러를 환전에 가져갔지만 환율이 바뀌어서 16.9억 달러만 가져오면 2조 3천억 원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는데도 좀 헷갈립니다. 통화수합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언급한 환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꼭 해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동성이 바로 리스크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리스크는 꼭 손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동성이 리스크입니다. 환이익이 될지 환손실이 될지 알 수 없는 것도 리스크입니다. 1450억 원과 1억 달러를 교환했다고 합니다. 교환했다고 치죠. 1450억 원과 1억 달러를 교환했다고 하자. 만약 환율이 1300원으로 낮아졌을 때 만기가 되었다면 1300억 원으로 1억 달러를 환전해서 넘겨주고 1450억 원을 받아온다. 150억 원이 이익이다. 반대도 있다. 환율이 1500원이 되었다면 1억 달러를 주고 1450억 원을 받아오면 50억 원을 손해보게 된다. 쓸 때 환율과 갚을 때 환율이 달라지면 환율 변화에 따라서 손실과 이익이 나눠진다. 환리스크보다 위험한 것은 통화 수합이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외환보유고를 써서 미국에 입금을 현찰로 했는데 미국이 통화 수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한국은 달러 부족 상태가 됩니다. 통화 수합 중단이 미국의 한국 압박카드가 되면서 두고두고 미국에 끌려다닐 수 있을 겁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미국과 통화 수합 자체는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찰을 미국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고 통화 수합으로 대응하는 것은 칼자루를 미국이 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현찰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대미 무역 흑자 2024년 557억 원 달러 수준을 감안해서 3년간 분할로 1,500억 달러 정도가 한국이 입금할 수 있는 영끌 한도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1,000억 달러 이상 통화 수합을 받아온다는 조건입니다. 정답이 없는 내용이라 다양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의견 댓글 한 2개만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버님의 댓글입니다. 미국도 억지를 부리는 것 스스로 알고 있고 우리도 통화 수합을 무기한 3,500억 달러로 하고 물론 원하는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인출금지하고 중도에 통화 수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되지요. 조지아에서 강제 구금하고 각서 쓰라고 한 것처럼 말도 안 되고 우기는 것인데 제2의 IMF보다는 낫겠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렇죠. 이런 유리한 조건을 좀 미국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국도 굳이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네,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세님의 댓글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이 호구 잡힌 것 같은데 우리는 일본 따라가려고 3,500억 달러 불렀다가 된통 뒤집어 쓰게 생겼네요.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관세 25% 내는 게 더 나을지도요. 일본 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많은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를 안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투자 비용 대비 관세 인하로 얻는 이익이 클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제가 알지 못하는 실익이 있는 걸까요? 이시바 총리가 관세 협상 잘 됐다고 광고하려고 무리하게 지른 건지 아니면 미국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친 건지는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왜 그렇게 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PS입니다. 댓글을 등록하려니 스팸 처리됐다고 나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차단당했나 했더니 특정 표현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댓글 등록이 안 되는 듯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 찢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분탕질을 하는 사람이 많아 메르님이 스팸으로 등록하셨나 봅니다. 글 쓸 때 표현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댓글창이 깨끗해진다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대댓글 메르님입니다. 단어 4개 금지어 신규 등록하니 하루에 20개 정도 댓글이 차단되네요. 금지어 4개는 찢, 경, 일찍, 이찍입니다. 금지어 4개 좌우 균형 감각, 직접적이면서도 효과 좋은 백발백중 타겟팅, 탁월한 선택. 역시 메르님은 센스쟁이 엄지척. 그 아래 대댓글 깔끔쟁이 메르님 친절한 네이버. 금지어가 찢, 경, 일찍, 이찍이라네요. 야, 재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 이 관세 정책 잘 되기를 바랍니다. 관세 정책이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증시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반도체 수급 올라오고 삼성전자 지금 8만 다가가고 있고 이거 왜 들어올까요?
네, 지금 현재 한국이 리스크를 가지는 건요, 당장 리스크 아니에요. 물론 현찰을 쏴요. 그럼 미국이 현찰 쏘자마자 그거 싹 잠글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통화 스와프 체결돼요. 그러면은 와, 괜찮다, 잘했다, 선방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올라갈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